볼게요. 우리 접속사를 많이 하기는 해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앞에 명령문으로 시작하죠. 그걸 뒤에 end가 들어가야지. 얘를 바꾸면 뭐뭐 하면 이가 되기 때문에 if로 바꾸죠.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얘도 명령문이고요. 뒤에는 o리겠죠. 네, 뒤에 부정형이 있으면 unless를 쓰고 뒤에 부정형이 없으면 if를 먼저 쓰고 부정형이 뒤에 있어야지 s를 쓰겠죠. 네, water the plant or it will die soon인데 얘를 두 가지로 바꾸면 if you don't water the plant, it will die soon. 밑에는 unless you water the plant, it will die soon. 네,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위치해요. 그래서 that부터 주어 동사 뒤에 문장 전체를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해석은 누가 주어가 안에 있으니까 주어가 해석하면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문장에서는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럼 해석해보면 되죠. 나는 기대한다. 뭐라고? 그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을 예상한다. 그러면 문장에서는 을을이니까 목적어로 사용되겠죠. 이제 간접 의문문이 그때 개념 영작에서 좀 했던 부분인데 문장이랑 의문문을 같이 합치는 거야.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주동으로 합치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 의문사 대신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if나 whether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근데 문장에서 명사절로 사용이 되는 게 간접 의문문의 특징이다. 그래서 두 개 문장을 합치면 I don't know when 하고 주어 동사 합치지. 주어가 he죠. he 먼저. 그 다음에 앞에 시제가 맞아야 되니까 came으로 바꾸고요. back home 이렇게 쓰는 게 간접 의문문. 해석할 때도 when이 뭐뭐 할 때가 아니고 나는 그가 언제 집에 왔는지 모르겠다. 언제라는 의문사로 해석이 되는 거지. 네, I wonder 궁금해해. 근데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으면 접속사를 추가시켜주죠. 그게 if나 whether이죠. 해석하면 인지 아닌지. 그래서 if가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고요. 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면 명사절. 그다음 be를 주어 쓰고 동사는 어떻게 써? 시제가 현재 시제네? 그러면 s를 붙이죠. likes English. 주절의 동사가 밑에 힌트가 있잖아. think, guess. 그럼 두 개는 쓸 수 있겠다. 여기 think, guess. 생각하다, 믿다, believe, imagine.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의문사, 뒤에 있는 의문사를 문장의 앞으로, 가장 앞으로 위치를 시켜요. 그럼 의주동인데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그럼 why do you think겠지? Why do you think? 뒤에 주어 동사. 순서 그대로. 근데 should가 있으니 we should learn history. 밑에도 의문사가 앞으로 what 하고 do you guess는 그대로 써야지. 얘가 바뀔 이유는 없죠? What do you guess? 그 다음 주어 동사는 he selected. 네, 우리 여기 상관 접속사 많이 했네. A와 B 둘 중에 하나, either A or B죠.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바꾸면 어떻게? B가 먼저 나가지. B as well as A죠. A랑 B 둘 다 both A and B. A도 B도 아닌 neither A nor B. A가 아니라 B. 그럼 not A but B고요. 상관 접속사가 주어로 쓰일 때 both는 목수, 나머지는 B의 수일치. 그럼 밑에 not only effort but also talent. 어디에 일치시키는 거야? 동그라미 어디다 해야 돼? 뒤에 talent에 하겠죠? B에다가 해야지. A, B니까. 그리고 동사 현재 시제 is로 쓰겠죠. 네. 혹시 이제 오답이 있으면 오늘은 오답 과제가 있으니까 2번씩 써서 오고요. 그리고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백지 2번 써서 오기 요거는 써가세요. 백지 2번 오답 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봐가지고. 자, 일단 이제 대귀 대명사죠. 우리 제귀 대명사는 제귀라는 말을 다시 보면 돼요. 제귀라는 말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 나한테로 돌아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름이 제귀 대명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귀 대명사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근데 이제 만들어줄 때 인칭 대명사 알죠? 인칭 대명사 뭐가 있어? she, 뭐 he, we, I, they 이런 게 있죠? 걔의 주격이 아니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self를 붙여요. 그러면 I 1인칭 단수, 오랜만에 나오네. 1인칭 단수, mine은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 그치? 그래서 소유격이고 뒤에 self를 붙이고 2인칭의 your, 이것도 너의 라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에 self를 붙이고요. 3인칭인데 단수예요. him, her, it, him, 무슨 격? him 목적격이겠지. 그 다음에 her, her은 소유격이랑 목적격 형태가 같죠? 굳이 뭐 구분 안 해도 되고요. it이 소유격은 s를 붙이는 거고 목적격은 s를 안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 또는 목적격에 self를 붙여주면 해석할 때 나 자신이야. 그래서 나 자신, 너 자신, 그 스스로, 그녀 자신, 그것 자체에 이렇게 붙여요. 1인칭 복수일 때 1인칭 복수가 뭐가 있어? 1인칭 복수는 주격이 뭐가 있어? 그치, 우리 가리키는 뭐가 있어? we가 있지. 근데 주격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주격에 our이 붙으면 소유격이죠. 그치? we, our, us니까. 그래서 our 하고 나랑 너를 포함해서 우리야. 그러면 뒤에 복수가 붙어요. vs로 바뀌어요. 자, yourselves도 그냥 너가 아니고 여기서 yourself는 누구야? 복수잖아. 너희들이죠. you랑 you는 복수랑 단수가 똑같죠? 그다음에 3인칭 복수는 they에서 시작하지. 그래서 they의 소유격 뭐가 있어? their. 그리고 목적격이 them이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일단 제기대명사를 알아야겠지. myself, yourself, herself 이렇게 많이 붙여줘요. 근데 이런 제기대명사는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제기용법인지 강조용법인지 해석도 조금씩 달라져요. 일단은 제기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게 제기용법이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언제 쓰냐면 주어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킬 때 목적어에 사용해요.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말은 목적어로 사용된다까지 이해를 하고 좀 더 보면 되는데 목적어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에요?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문장에 꼭 있어야 돼? 문장에서 없어도 돼? 필수, 그치. 문장의 필수 성분이니까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기용법은 목적어야. 목적어는 생략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적어 자리가 두 가지라고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도 배웠고 동명사에서도 배웠고 목적어 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다 사용이 돼요. 근데 그냥 목적어 자리에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가 같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그래서 he loved him 이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him이라고 써버리면 이건 다른 사람이야. 그가 그를 사랑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죠. 여기서는 그가 그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self를 붙여야 돼요. 있어야 돼. 의미가 아예 달라져요. 밑에도 she talked to herself라고 해야지 스스로한테 혼잣말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her 이렇게 해버리면 she랑 her는 다른 사람이에요. self를 붙여야지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얘기했다는 건 혼잣말을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self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의미 차이가 엄청나다. 근데 이제 위치를 봤을 때 동사가 지금 여기 중간에 있죠? 동사 뒤에 himself는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 제기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배우는 게 she talked to 여기 to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쓰일 때는 당연히 제기용법이야. 제기용법은 생략이 안 돼. 생략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울 거야? 이렇게? 그럼 he loved 하고 끝날 거야 문장이? 그건 아니죠? 밑에도 she talked to 하고 문장이 끝날 거야? 그게 아니지? 있어야지. 그래서 생략을 해보면 문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밑에 예문 두 개도 자리를 봐봐. 제기용법은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 두 개가 있어. 그럼 the teacher introduced 동사죠. 그럼 얘 누구의 목적어야?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동사 뒤에 있으니까. 밑에는 you must be proud of yourself. of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자리에 self를 왜 붙여야 돼? 선생님이 스스로를 소개한 거지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는 게 아니야. 누구랑 누구랑 같아.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표시돼 있잖아. 글자가 기울어져 있잖아. teacher이랑 herself가 같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밑에 있는 것도 너가 너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같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기용법이에요. 제기용법.
자, 이제 두 번째는 강조용법이죠. 강조용법은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요. 생략은 가능해요. 왜냐면 강조라는 거는 사실은 필수는 아니야. 그냥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지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강조하고 싶어서 덧붙이는 거야. 그리고 해석이 조금 달라요. 위에는 선생님이 그녀 스스로를 또는 선생님이 그녀 자신을 소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강조는 자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강조용법이야. 똑같이 myself를 쓰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럼 일단은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개죠.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 두 가지 볼게요. 주어는 I 주어인 건 알지? 내가 집을 만들었어. 근데 그냥 내가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싫어. 나는 내가 만든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 뒤에 myself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야. 얘가 없어졌다고 문장이 이상하진 않잖아요. 원래 문장 있었던 거잖아. I built the house. 그치? 원래 문장 있지? 근데 여기에 그냥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게 강조용법이에요. 그다음 밑에도 I built the house myself. 근데 이제 위치가 좀 다르지. 이렇게 주어를 강조할 때는 내가 강조하는 것 바로 뒤에 써도 돼. I myself built the house. 위치가 바로 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뒤. 또는 문장의 마지막. 그래서 위치 두 개가 조금 달라요. 바로 뒤에 아니면 문장의 맨 끝에. 그럼 이제 위에 용법이랑 다르죠. 재규용법은 무슨 자리에 쓰인 거야? 재규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야. 강조용법은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목적어가 아닌 거지. 이 문장의 목적어 누구야? I built the house. 목적어 누구야? 내가 집을 만들었다. 그치? 이게 목적어지 뒤에 myself는 목적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강조하는 거 뒤에 들어가거나 문장의 끝에 들어갈 때는 강조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내가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썼어. 근데 이 집을 강조하고 내가 직접 집을 만들었어. 이렇게 목적어를 강조할 때는 목적어 바로 뒤에 위치하면 돼요. 주어를 강조할 때는 바로 뒤나 문장의 끝. 목적어를 강조할 때는 바로 뒤에. 강조하는 대상이 다르죠. 사물이기 때문에 it을 쓰는 거야. itself, myself 이런 식으로. 다음 밑에도 이제 강조하는 거 다시 찾아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먼저 찾아야 돼. Ellen fixed the broken car. 그럼 앨런이 고장난 차를 고쳤다. 이게 목적어지. self는 목적어야,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조라고. 누가 만든 거야? 얘가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강조예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목적어 아니다. 자, 밑에도 Ellen fixed the broken car. 갑자기 himself가 뒤에 있긴 하지만 얘가 목적어야. 고장난 차를 어떻게 고친 거예요? 직접 고친 거죠. 근데 지금 위에 있는 himself랑 밑에 있는 두 번째 himself 강조해주는 대상이 누구야? 누굴 강조하는 거야? 직접이라는 게 누굴 강조해? 강조하는 대상이 두 개잖아. 누굴 강조하는 거야? 주어, 그치? 엘런을 강조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 힘이 누구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엘런밖에 없잖아. 누굴 강조해? 주어를 강조해. 주어 강조할 때 바로 뒤에 쓰거나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 강조해요? I want to meet the doctor himself. 해석을 잘하면 나는 그 의사를 직접 보고 싶다. 이거죠? 근데 누구를 보고 싶은 거야? 그 의사 그 자체를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은
문장에서 doctor이 목적어죠. 나는 의사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한다는 건 목적어 뒤에 한 번 더 쓴다는 거야. 목적어가 self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는 사실은 himself를 없애도 말이 다 되지. I want to meet the doctor. 말이 돼. Alan fixed the broken car. 말이 돼. 그러면 없애도 되는 거는 강조야, 강조. 그래서 용법이 두 개예요. 재규용법, 강조용법. 하나는 생략이 안 돼, 하나는 생략이 돼. 이런 식으로. 3번 관용적 용법은 조금 외워야죠. 이제 가끔 좀 헷갈리는 게 혼자서라는 말을 이게 위에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 재규용법은 스스로야, 스스로. 자신이야, 자신. 혼자서라는 말은 alone이죠. 그때는 이 관용 어구를 써야 돼. 나는 혼자서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my oneself일 때 여기 one이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나타내주는 말이야. 그래서 그냥 my oneself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대상을 다시 한번 쓰는 거야. 그럼 밑에 예문에서 young children should not swim 여기까지 문장이 다 되는 거지. 어린아이들은 수영을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돼? 누가 하면 안 돼? 얘네들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한번 여기에 써줘야 돼요. themselves 그들 혼자서 하면 안 돼. 그다음 밑에도 혼자 힘으로죠. 혼자서랑 혼자 힘으로는 뭐가 달라? 혼자서 하는 거랑 공부를 혼자서 하는 거랑 혼자 힘으로 하는 건 뭐가 달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다른 사람은 없는 거야. 나 혼자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터디 룸에 갔는데 나 혼자 있는 거야, 진짜로. 근데 혼자 힘으로는 뭐야? 내가 혼자 힘으로 공부했어. 스터디 랩에 갔어. 다른 사람이 있어도 돼, 안 돼? 있어도 되지. 그럼 혼자 힘으로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의 뭐 없이,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있어도 돼. 그치? 있어도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아무 사람한테도 안 물어보고 질문을 하지 않고 나 혼자 공부하는 게 혼자 힘으로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 그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배워?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혼자 배워. 혼자 힘으로. 그럴 때 이제 for himself고요. 여기에 oneself 대신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누가 혼자 공부하는 거야? 얘가 혼자 공부하지. 그러니까 he를 갖다가 여기다 써야지. 그래서 he, 얘가 혼자 공부한다. 자, 이제 두 개가 좀 헷갈리는 게 in itself랑 of itself는 늘 헷갈려요. in itself는 in이라는 전치사에 조금 주목을 해봐. in이라는 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내면에. 그치? 내면이란 뜻이야, 내면. 그래서 원래 그래, 본래 그 자체로 그래, 그 자체로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of itself는 얘가 혼자서 갑자기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인 거야, 자동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itself니까 사실은 사물이겠죠. 밑에 있는 저절로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너희는 문이 본래 열리는 거야? 저절로 열리는 거야? 저절로지. 그러니까 the door opens 하고 여기 전치사 쓸 때 저절로, 자동으로 of itself 그냥 걔 혼자서 열려. of itself 이렇게 쓰고요. 이제 그 자체로는 원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뭐가 있다. 그 자체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본성이라든지 특징을 얘기하는 게 in itself예요. 다음 beside oneself, beside oneself는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화난 거야. 화가 엄청난 거야. 어머니께서 화가 엄청 나셨다. 뭐 이런 얘기를 쓸 때 beside oneself라고 써요. 다음 between ourselves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끼리만 between ourselves. 다음 enjoy oneself는 내가 뭐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 그럼 뭐 I enjoy myself 이런 식으로 쓰겠죠?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네, help oneself to가 있는데 여기 to는 전치사예요. 뒤에 동사를 쓰지 않아요.
뭐를 그렇게 먹었어? 내가 먹을 걸 얘기해야지. 쿠키를 먹었다든지 뭐 치킨을 먹었다든지 이렇게 to 뒤에는 먹을 걸 써야 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점심이 이렇게 잘 차려져 있어.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하고 뭐 cookies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마음껏 먹는 게 아니고 너가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좀 더 많이 쓰여요. 아까 talk to oneself는 혼잣말 하니까 뭐 본인한테 얘기하죠. 아까 그 구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make oneself at home이에요. 집에서 본인 스스로가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어. 이 말은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갔어.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면 내 집은 아니니까 불편하죠. 근데 다른 사람 집에서 어떤 것처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라고 상대방이 얘기해 주는 거야. Make yourself at home. 집에 놀러 왔는데 너 편하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마지막 표현이요. 자, 여기는 이제 외워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당연히 시험에도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가리고 외워서 오세요. 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를 푸시고 웬만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개념은 참고하지 않고 푸는 게 좋겠네.
A번에 there is saying 누구를 알아야 돼? 스스로를 알아야지. yourself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 ourselves.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아낸 거지. herself. They enjoy themselves.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얘가 무슨 용법이야? 강조야, 목적어야? 얘가 사라지면 말이 돼? 안 되지. 안 되면 무슨 용법? 목적어고 생략이 안 돼. 얘 없애도 말이 돼? 되지. 그럼 강조고 생략이 되죠. 얘 없어지면 you should trust. 누구를 믿어야 돼? 없잖아. 그러니까 사라지면 안 되죠. 목적어 생략이 안 돼. 밑에 himself 없애봐. 말이 되잖아. Singer wrote the song. 그럼 강조겠죠. 생략이 가능하다. 몸 조심하렴. should 빼고 써야겠네. You take care of yourself. 그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과거 시제 the children enjoyed. 그 아이들을 뭘로 받아? them으로 받죠? themselves at the mud festival. 마음껏 드세요. 보통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help yourself to some fresh fruit. 명령문이니까 앞에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주어가. 그래서 yourself로 받아요. 직접이라는 게 강조죠. She wrote this thank you letter. 그리고 thank you가 지금 이게 대시가 연결돼 있지. 한 단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herself 써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만약에 she라면 she herself wrote this thank you letter.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we protected ourselves가 아니고요. 목적어는 같아. 그래서 제규대명사인데 제규대명사를 잘못 쓴 거지. 복수로 써야죠. they도 잘못 썼죠. 같은데 제규대명사는 them을 써야지. themselves. She cleaned the house herself. 누구를 강조하는 거야? 그녀가 직접. 주어를 강조하는 제규대명사 맞고요. He traveled to India by 혼자서잖아. 혼자서. 저절로 아니지. 혼자서 갔어. 누가 갔어? 얘가 갔어. 그러니까 himself로 바꿔주죠. 그럼 됐고요. 이제 워크북만 마무리하세요. 워크북의 앞에 개념, 뒤에 문제. 검사하는 동안에 개념 영작 채점 좀 할게요. 개념 영작이 71페이지죠?
모양이 잡힌 방법인데 우리 the way 오랜만에 보자. 중간에 뭐가 있어? 관계 부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요. 땅이 모양이 만들어진 방법. 이게 지리학이고요. 네, 이제 옆에 captivating은 captivate라는 거 자체가 원래 동사야. 그래서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ing를 붙이면 동사에 ing 붙인 게 뭐예요? 분사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해석할 때 형용사로 captivate가 사로잡다야. 그러니까 너의 주목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이거지. interesting인 거죠. 네, architecture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건축인데 건축이라는 게 뭐야? building의 스타일, 디자인 이게 이제 architecture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i를 빼고 architect 이렇게까지만 쓰면 이건 사람이야, 건축가야. 그래서 빌딩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또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settler도 원래는 settle에서 나온 거죠. settle, 정착하다,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 r 붙이면 사람이 돼. 어떤 사람?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꾸미죠.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거기에 계속 사는 사람. residential 하면은 여기에 이제 ial이 붙으면 형용사로 바뀌어요. resident 하면 이건 거주자예요. 사람이야, residential 하면 이제 형용사로 바뀌어서 거주자의, 거주민의, 거주의 이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에리아가 아니고 집이 많은 장소가 이제 주거지의 이런 뜻이 되고요. streets은 해협이라고 불러요. 해협이 이제 계곡이란 뜻인데 계곡처럼 굉장히 좁은 거야. narrow waterway니까. 근데 이 해협은 두 가지 장소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아주 커다란 물이겠죠? 그게 이제 바다겠죠? 그래서 바다를 연결해주는 아주 좁은 물의 길이다. 이걸 이제 해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스탄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스탄불은 어디에 있어? 이스탄불이? 튀르키예. 이름을 바꿨죠? 원래 터키에서 이제 오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튀르키예 안에 도시를 얘기하는 게 이스탄불이에요. 튀르키예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야. 제일 유명한 도시가 이스탄불인 거고 앙카라가 수도고요. 여기가 수도고 그 중에 하나 관광도시로서 유명한 게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을 받은 거지. visited예요. 방문을 받은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분사가 수동이고 원오프니까 뒤에 복수명사 보이죠? 자, more than 12 million international tourists 하면 12 million 이게 100만이잖아. 그러면 1200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1200만이라고 읽죠. 그래서 1200만 이상의 국제적인 여행객들이 이 도시에 매년 annually 해마다 온다 이거야. This is due to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해마다 와요? 이스탄불이 뭐가 유명해? tourist sites 하면 뭐야 이게? 여행? 그치, 장소지. 많은 여행 장소. 그리고 그 이스탄불에 이게 it가 이스탄불의 예의 소유격이죠? unusual, 아주 독특한 지리학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형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탄불은 어떤 도시길래?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야. 어떤 도시? 뒤에서 꾸미죠. 근데 세계를 꾸미는 게 아니고 도시를 꾸미는 거야. 얘가 선행사야. 나의 선행사 뒤에 분사가 있네요. 설마 이제 5일 쉬었다고 까먹진 않았겠지? 명사랑 분사 사이에 생략된 거? 비동사, 그치? 비동사까지 해야지. 근데 선행사에 the only가 있기 때문에 which는 쓸 수가 없고요. 이걸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위치한 유일한 도시 the only city를 수식하고 located는 분사로 위치해 있는 two continent 두 개의 대륙에 위치해 있지. 그 두 개의 대륙이 유럽이랑 아시아 두 가지 대륙에 위치한 유일한 도시이다.
근데 동격인 말이 유럽이랑 아시아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주는 도시가 이제 튀르키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탄불이 어때? 지리적으로 독특한 거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스탄불은 어떤 도시야? 가장 방문객이 많은 도시야. Most visited cities in the world. 뭐 때문에? tourist sites가 많아. 그리고 또 뭐가 특이해? 지리가 특이해. 그래서 geography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럼 이제 터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튀르키예는 처음에 누가 왔어요? 그리스가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인, 그치? 그럼 그리스인이 처음에 이스탄불에 정착민이죠. 사람이잖아? 정착민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최초의 정착민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 왔냐면 기원전 660년도에 왔어요. They came. 그리고 반점 찍고 ing 이거를 뭐라고 하지? 그들이 기원전 660년도에 와서 발전시켰다. 중간에 아주 접속사가 들어가게 해석이 되죠. 근데 접속사가 없어. ing밖에 없어. 이런 구문을 무슨 구문이라고 그래? 그치,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660년도에 와서 어떤 걸 발전시켰냐면 이스탄불 도시의 아시아 부분을 발전을 시켰다 이거야. 분사 구문을 좀 풀어서 쓰면 and they developed the Asian portion of the cit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앞에서부터 뒤로 해주면 돼요. They call it, 이게 비잔티움이야. 뭐를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어?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어디 부분이야? 그리스인이 어디를 발전시켰어? 그 도시의 아시아 부분을 발전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아시아 포션을 발전시켰다. 그거를 비잔티움이라고 불린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인 말고 누가 왔어요? 로마인이 왔죠? 로마인이 와서 그리스인을 정복했다.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한 일은 뭐야? 얘네들은 도시의 유럽 쪽을 건설을 했어. 그리고 changed the name, 그 이름이 뭐예요? 비잔티움이죠. 그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컨스탄티노플로 바꿨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세계사나 이런 거 하면 나와요. 또 비잔티움, 컨스탄티노플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1453년에 누가 왔어? 오토만, 이게 아니고요. 오스만이야, 오스만. 그래서 오스만인들이 와가지고 defeated 하면 패배를 시킨 거예요. 패배를 시켰다는 건 누가 이겼어? 로마가 이겼어? 오스만이 이겼어? 그치, 오스만이 이긴 거죠. 오스만인들이 로마인들을 패배시키고 오스만인들은 이스탄불을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로 건설을 했다. 그래서 홈이라는 게 뭐 집이라기보다는 근거지 얘기하는 거야. 본거지. 그들이 이제 주로 사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 하에서 룰이 법칙 이런 게 아니고 통치 하에서 그 도시가 중요한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슬람은 오스만 제국의 문화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인들이 이스탄불에 정착하고 나중에 로마인들이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오스만인들이 또 다시 정복을 하고 그래서 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다양한 역사 때문에 이스탄불은 많은 역사적인 빌딩, 건물이겠지? 그리고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적인 건물들은 어디에 있냐면 유럽 쪽에 있어. 그래서 유럽 쪽의 구역에 있어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분사 구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을 그 도시의 주요한 관광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거야. 이시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야. 뭐를 그 도시의 주요한 관광 중심지로 만들었냐. 관광하러 가면 어디 가야겠어? 어디 가면은 건물이랑 박물관을 볼 수 있어요? 아시아 쪽 가야 돼? 유럽 쪽 가야 돼? 유럽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European section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
그쪽이 가장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쪽에서 그게 이제 유럽 쪽 구역이겠죠? 유럽 쪽 구역에서 뭐가 있냐? 고대의 로마 궁전들이 있어요. 궁전들이 stand alongside 누구와 나란히 서 있다 이거야. skyscrapers가 뭐야? 그치, 고층 건물, 고층 빌딩이죠. 자,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다. 뭐 어디를 좀 떠올리면 되냐면 우리 경복궁 같은 데 놀러 가면 경복궁 이렇게 있고 옆에 건물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궁전이 있는데 그게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겠죠. 장소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원이 주어고요. 동사가 is. 이건 이제 옆에 나와 있죠.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럼 소피아 성당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교회로서 처음에 537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건설이 됐어. 로마인들이 만들었어. 근데 누가 썼어? 오스만인들이 여기를 정복했으니까 그것을 모스크예요. 모스크가 뭐야? 얘네들 이슬람 문화권이죠? 이슬람의 사원을 모스크라고 불러.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그것을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박물관이다. 그쵸? 그래서 오늘날에는 박물관이 된다. 그 소피아 성당에는 아주 커다란 돔이 있어요. 그냥 돔이 아니라 천장이야. 이렇게 동그란 천장을 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여겨진다. 뭐라고? A라고 여겨진다. 비잔틴 건축의 주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것의 거대한 돔은 비잔틴 건축의 주요 사례들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그럼 European side of the city is the main tourist center가 되겠죠. 중심지. 그리고 tourist attractions도 많고요. 아야 소피아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터키예요. 터키가 엄청 크죠. 여기까지가 터키고 여기가 이스탄불인데 여기가 유럽이야. 여기가 유럽이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 쪽이에요. 여기가 수도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스탄불. 그래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이스탄불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가 해협이야. 여기 중간에 여기 이스탄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시아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유럽이야. 올라가면 뭐 그리스랑 있어요. 그래서 요 해협을 건너면 이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는 것은 아까 그 해협 중간에 있는 거 봤죠? 얘를 건너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스탄불의 아시아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의 아시아 쪽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크로싱이 건너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동명사로 해석해요. 주어로. A를 B로 데려가다. 자, 옆에 그 해협의 이름이 나와 있네.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터키의 해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중간에 이렇게 있겠죠, 해협이. 그래서 동쪽의 이스탄불은 does not have many historical buildings. 이쪽은 이제 사실 별로 역사적인 건물이 없다. 뭐 로마 궁전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쪽으로 놀러가. 이쪽으로. 이쪽은 이제 많이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역들은 동쪽 지역이겠죠. 아시아 지역들은 거주지이다. 거주지기 때문에 호텔도 없어. 뷰는 거의 없는 거야. 호텔도 없고 관광 명소도 거의 없다. The roads are wider.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넓죠. 그쵸? 그리고 공원도 많아. 녹지도 많아. 그래서 녹지 공간이 조금 더 많다. 그럼 어디가 아시안 하프, 그 아시아 쪽의 반절 이스탄불이 대부분은 거주 장소고요. 별로 관광 명소가 없다. With its unique mix of Western and Eastern culture.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 서쪽의 문화도 볼 수 있고 동쪽의 문화도 모두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서쪽과 동쪽 문화의 독특한 혼합이죠. 혼합으로라고 하면 돼요. With.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까 interesting이었지? 매력적인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그럼 이스탄불이 이렇게 매력적인 attractiveness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blend가 믹스죠. 혼합이지. 뭐와 뭐가 혼합돼 있어? western 그리고 그치 eastern 뭐가? cultures가 잘 혼합이 되어 있다. 됐네요. 그러면 본책으로 얼른 넘어가 봅시다. 문제를 잘 풀어왔는가? geography 그 다음에 2번은 architecture 그치 3번은 residential 4번은요? 그치 captivating 5번은 settler 아니야 settler? 네 6번이 straight 네. unique랑 같은 거 D번 defeat랑 같은 것은 A고요 diverse 같은 것이 C varied 그러니까 1번에 tourist sites랑 그렇지 unique geography 그 다음 2번은 어트먼스 영어는 그냥 그대로 읽고 3번은 is the main 네, 나 4번이 Asian 주제는 무엇인가? B번 history and characteristics 올바르지 않은 것은 C번 뭐가 틀렸어? 이스탄불이 오스만의 통치 하에서 이게 뭐야? 크리스찬니티가 기독교의 중심지죠? 그쵸? 근데 아까 오스만은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슬람 문화였지 그쵸? 두 개 다른 거죠 그래서 중간에 크리스찬니티가 완전히 틀렸다 3번에 이시 가리키는 것은 C번 네. What was 그 소피아 성당이 뮤지엄이 되기 전에 무엇이었나? 그치 그래서 church나 모스크로 사용이 되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Eastern? 동쪽의 이스탄불이에요. 태은이가 올바른 것은 B번이지. 거주지니까 B번이 맞고. 네, 서연이 What divides Istanbul into European and Asian side? 양쪽을 어떻게 나눠? 그쵸.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으니까 걔가 이제 divide 한다. 민정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B번이지.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유럽 쪽에 간다. Summary, it is the only city on two continents. 2번은요? 그쵸. First settled. 네, 3번이 has many historical buildings. 4번이 그쵸. 네, 5번은 more residential. 네, they from the band called California인데 뒤에 participle phrase가 분사고요. 뒤에 phrase가 구문이에요. 그래서 두 개 접속사 주어 없애면 ing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and they 없애고 making a record 바꿔주고 밑에도 while I 없애고 여기 being은 어떻게 생략하지? 생략하니까 반점 찍고 반점 찍어야 돼. taking a walk 그 다음에 밑에도 and she 두 개 지으면 looking이죠. 그래서 반점 찍고 ing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플러스북이랑 워크북 99페이지랑 100페이지
워크북을 그때 꽤나 채점을 못해가지고 유닛 11이랑 12 두 개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워크북 뒤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D번에 Reading Comprehension 있죠? D 두 문제만 얼른 푸세요. 마지막도 체크했어? 1번, 2번 두 개. 네. 일단은 우리 그리스가 먼저 왔죠. 그리스가 온 다음에 누가 온 거야? 로마가 온 거지. 그럼 그리스가 처음에 660년에 온 거죠. 이게 먼저. 그 다음에 로마가 와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스만이죠. 그럼 순서가 3, 1, 2가 되겠네요. D번. 네,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아까 changed A to B야. 그래서 to는 맞고요. B번은 and가 연결해주는 게 두 가지잖아요. and가 연결하는 게 오스만이 물리쳤고 이스탄불을 건설했다. 시제가 안 맞잖아. 시제 맞춰야지. 그래서 B번이 답.
그리고